마지막 강좌는 당신 모르냐 당신을 타는 방법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근데 제가 적어도 제목을 정하는데 이 성공은 한 명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학과 우리 학부생, 대학원생인가요? 학부생? 이 제목이 도대체 저게 무슨 제목이지? 하고 궁금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제목을 낚는 데는 한 명은 낚았구나. 이런 그 위안을 삼아보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사실 이제 좀 배경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여름하고 11월 달에 원래 이제 당신 모르게 당신을 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 3개, 뭐 요즘 말로 하면 에피소드 1, 2, 3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의미 있는 일을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 이런 번아웃, 또 스스로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왜 전화기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지,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물건을 사고 무슨 검색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배경적 설명을 좀 이런 번아웃 현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유령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가 그 AI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노동이 분산화되고 파편화되고 이제 이런 상황, 또 그 노동자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 1부에서는 좀 하고 싶었고, 2부에서는 플랫폼 대기업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래서 쿠팡과 아마존 얘기, 주로 이제 아마존 얘기를 해서 하고,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쟁이, 쿠팡이 따라쟁이 같아요. 그래서 이 쿠팡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뺏길 준비, 털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뺏길 준비가 돼 있어, 착취당할 준비가 돼 있는데 뺏어가는 놈들이 그 기구를 안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단, 그 이제 인프라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잘 구축하고 실제로 어떻게 착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가락 행동이 어떻게 기업들의 이윤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또 그걸 이윤으로 바꾸기 위해서 플랫폼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최근에 어쨌든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실제로 검색 행동과 쇼핑 행동을 잘 봐놨다가 우리한테 광고를 딱 날려서 우리를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고, 물론 앞부분에서는 이제 1부, 2부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그 에피소드를 잠깐 그려도,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를 뽑아먹나의 얘기는 한 후반부가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앞부분에 할애를 하고 뒷부분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도 똑같은 주제로 온라인으로, 이건 줌으로 서울의 폴라니 연구소하고 진주의 참여연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들어오셨나요? 그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강의 듣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이제 제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야,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도움을 떠나서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물론 내가 그 일을 하고서 월급도 받고 그죠? 식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 자체로서는 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일에 몰입도 잘 안 되고, 최근에 미국에서 무슨 조사에 따르면 옛날보다
메일 받고 뭐 전화기로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한 60% 정도가 그 업무의 집중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조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갈수록 없어요. 또 제가 이제 일부에서 주로 책 소개를 했는데 볼시잡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한 절반 정도, 우리가 하는 일의 절반 정도가 그 볼시잡, 뭐 허튼 직업 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갈수록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일부에서는 조금 많이 소개를 했는데, 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뭐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이런 번아웃 현상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일들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신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어떤 일의 성격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 자체가 우리를 이제 그 뭐라고 죠 무의미한 일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전화기로 자꾸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고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밑에 We are ready to be exploited,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한테 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에피소드 1에서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이제 업무 부담이 막 번아웃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일 자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굉장히 일 부담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제가 왜 월급이 많아, 이런 공평함에 대한 인식도 있을 것이고, 번아웃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번아웃 현상이 자본주의의 과도한 긍정성하고 결합할 때 과도한 자극이나 정보나 충동을 찾고 이제 사람들은 더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자극이나 충동이나 정보가 굉장히 많아질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에 관심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경제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게 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굉장히 파편화시키고 분산화시키는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주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산업자본주의가 이 노동의 착취, 뭐 자연으로부터의 착취까지 다 포함해서 생태적 파괴,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였다면, 이 인지자본주의, 이제 물론 인지자본주의라고도 하고 뭐 플랫폼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최근에 플랫폼 또는 데이터가 중요해진 이 사회를, 이런 자본주의 현상을 그렇게 새롭게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정신, 감정, 그 다음에 생명권 이런 거를 파괴하고 독창성이나 창조성, 발명력 이런 것을 가치하고 그런 것을 착취하는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피소드 2에서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우리들을 그런 착취를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잘 안 틀리잖아요. 우리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고. 너무 적절한 예가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가치 추출의 대상이 되도록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무의미함, 또 번아웃 현상, 또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는 어떤 문화,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역할,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인지적 지배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첫 번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최근에 9월 이제 12월 10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를 잘 안 보는데 그 바루파키스의 이거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파 농노다라는 얘기. 농노가 뭡니까? 봉건영주들이 딱 상을 쌓아놓고 그 밑에서 굉장히 과도한 엄청나게 노동을 하고 그 인연을 착취, 영주들이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노와 같은, 그래서 빅테크라고 하는 사람, 빅테크,
구글을 포함해서 아마존, 뭐 가파라고도 하고 가파에다가 M을 붙여서 메타까지 포함해서 영주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영주인 것이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농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그 인터뷰한 기사를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그 조선위클인가 뭐 거기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파키스 뒤에 이제 바르파키스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그리스 재무장관도 했고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봉건 시대에 농노와 이 플랫폼에서 그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아마존에 예를 들면 셀러라고 하죠. 물건을 아마존도 물건을 물론 지네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소상공인들, 중소제조업자들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유통 플랫폼이니까 전자 이커머스 플랫폼이니까 그걸 하는 셀러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런 그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2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남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남해 그 유통잡에 있는 분이 교수님 남해에서는 쿠팡 없이는 하루도 뭔 일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애를 키우는 이제 그 엄마가 선생님 저는 쿠팡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루 배송 뭐 로켓 배송 요즘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쿠팡이 딱딱 잘 그때 갖다 주는 이런 제품 또 주로 이제 뭐 엄마니까 먹거리 같은 거고 뭐 생활용품이겠지만 그런 거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 들어와 있다. 물론 뭐 이제 서울은 뭐 마켓컬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여기는 주로 이제 쿠팡 물론 이제 우리 뭐 홈쇼핑도 가끔 이용하고 인터넷도 그냥 쇼핑해서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쿠팡 뭐 음식 주문할 때는 배민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공공앱도 뭐 한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실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거의 많은 시간을 그런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그걸 받아서 소비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손가락 행동은 이제 잘 그게 데이터잖아요. 검색 심지어는 우리가 오탄한 것까지 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탄한 것까지도 잘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사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누구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은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를 잘 분석해서 우리들한테 표적 광고로 딱 날려주는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그걸 통해서 구글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구글을 비교적 저는 빨리 했거든요. 네이버 검색. 그 당시에 제가 삼성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네이버도 잘 안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글이 금방 그 검색이 이제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글 이제는 이제 검색을 하면 막 광고가 뜨고 이러지만 그때는 바 하나만 딱 나왔잖아요. 검색 서치바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적 일찍 제가 구글을 갈아탄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그랬는데 오늘날 구글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진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 행동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공허함과 불안함 아까 이제 에피소드 1에서 우리의 불안함 또 이런 공허함 또 의미 없다라고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좌절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감정들을 자꾸 자극하고 우리의 손가락 행동을 더 촉진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메꾸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추고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쇼핑도 하게 되고 검색도 하게 되고 검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물건을 사게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얘기를 문제는 본인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마존과 쿠팡이 주로 이제 우리의 이거는 이제 주로 물건 사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구글의 광고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존의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마존의 프라이빗이나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데이터 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때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 양면 시장이 이쪽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예를 들면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많아지면 뭐 짜장면집 가입이 늘어나잖아요. 짜장면집 가입이 늘어나면 더 많은 다양한 짜장면집이 있으니까 이쪽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양면 교차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때요? 갈수록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또 사용자 이게 만약에 검색 데이터로 한다면 더 좋은 양질의 구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더 양질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고 지금도 구글은 너 알고리즘 조작했지 않냐라고 예를 들면 미국의 법무부든 이 독점 당국에서 얘기하면 아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데이터 사용자들한테 검색 더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존도 저렇게 낮은 비용, 낮은 판매 가격, 또 고객 경험이 늘어나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또 판매자들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팔지 않으면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는 상황. 옛날처럼 우리가 막 그 오프라인 가게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이 물건을 입점, 옛날 말로 하면 입점 하지 않으면 이제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더 많은 셀러들이 아마존에 여러분들 이제 아마존 혹시 쇼핑 뭐 쿠팡도 마찬가지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물건을 파는 셀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에서는 프라이빗,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그 닥터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굉장히 반경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나 소비자들을 딱 이렇게 가둬놓고 못 떠나게 하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수료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에피소드 2에서 우리가 준비된 언제든지 착취할 준비가 돼 있는 우리들을 딱 가둬놓고 영주와 저기 본건 영지 안에 너들을 가둬놓고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반드시 이거를 거쳐가야 되게 하는 뭐 예를 들면 플랫폼 아까 아마존이나 쿠팡이든 그 얘기를 이 에피소드 2에서 이제 했습니다.